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도시화의 역사와 5.18 정신이 깃든 광천동 시민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이 철거를 앞둔 역사의 공간을 그림 동호인들이 도화지에 담아 전시를 열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광천 시민아파트는 광주 최초의 아파트이자 5.18 항쟁의 주역인 들불야학 열사들의 둥지였습니다. 도시화와 민주화의 역사가 깃든 이 공간은 올 하반기 시작되는 재개발로 인해 세 개 동 가운데 하나만 남고 철거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아파트의 마지막 모습을 지난달 어반 스케치 작가들이 답사하고 도화지에 담았습니다. 작가들의 눈에 비친 광천 시민 아파트의 오래된 기억이 전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빛바랜 건물 외벽과 잡초 무성한 담장, 오랜 시간의 흔적이 투명한 붓질에 담겨 전시됐습니다. 여기에 것들을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런 그 공간은 사라지겠지만 한 장의 그림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큰 의의를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어반 스케치 작가들이 그린 서구의 다른 풍경들도 함께 선보입니다. 천원 한 장으로 공허함을 채워주는 국수집과 달동네 골목길, 아는 사람만 아껴두고 찾는다는 조용한 사적지, 작가들이 발품으로 그린 서구 이곳저곳의 풍경과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시장 안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골목 다닌다는 느낌, 마실 다닌다는 느낌, 그런 느낌. 평소에 갖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그리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소확행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삶의 의미도 더 깊고 재밌어지고 하루하루가 즐겁죠.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사교육 참고서를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는 논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교육당국 조사 결과 실제로 시험 문제 70% 이상이 지적됐던 참고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교육 참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대조 작업을 진행한 전남교육청은 객관식 24문항 중 70% 이상이 사교육 참고서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과목의 지난 중간고사 역시 50% 넘게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중간은 50좀 넘고요. 기말이 70이 좀 넘고요. 문제는 이 같은 부실 출제를 사전에 막을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지필평가는 동일 교과 교사 간 공동 출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물리 과목은 담당 교사가 1명뿐이었고 유사한 계열의 교사와 상호 검토하도록 한 지침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개인적인 내용은 안 됩니다. 실력이. 그리고 같은 과학하다고 sinh 물이나 이런 분들이 물리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또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처분 기준도 없는 상황. 시험 출제 절차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연 2회 관내 교감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 관리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일선 교사나 신규 단독 담당 교사를 위한 별도 교육이나 실질적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밤을 새가며 문제 만들고 노력하고 하시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암기식 시험이 되는 것 같고요.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징계와 재시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논란이 된 물리학 시험 외에 다른 과목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만 인근에 추진되는 갯벌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이 연대 전방위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국비 저지 활동까지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 취임 3주년 브리핑 자리에서 노광규 순천시장은 치유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절강 습지에 들어설 갯벌 치유센터를 꼽았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들이 어렵게 복원한 습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노 시장은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거기가 갯벌 절대 보존구역인데 훼손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문화공원 지역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 시장의 발언 이후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치유센터 건립을 막기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했는데 참여 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3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최근 순천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억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방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갯벌 치유센터 입지 변경을 핵심 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라 정치적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갯벌 치유센터 공사 외에 지금 현재 순천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토목공사들이 많거든요. 그 토목공사를 좀 중단할 것을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을 두고 지역 주민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 치유센터에 대한 반대 움직임까지 본격화하면서 순천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닷새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어 AI 선도도시와 에너지 산업 등 광주 전남 현안과 관련한 구상을 밝히고 지역민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대표 경선 일정에 들어가고 호남권 경선은 오는 26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동구 동명동 장동 로타리 일대 전기가 끊겼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자정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고 그동안 30여 개 점포 상인과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관계 당국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관내 저수지 1,051곳의 평균 저수율은 57%를 보이고 있고 광주호와 담양호 등 4대여 평균 저수율은 이보다 낮은 평균 56.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낮은 저수율로 폭염이 장기화되면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용수 확보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수기를 정비하고 재이용 시설 등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서고 있습니다. 나주호 수변을 따라 조성된 나주호 둘레길이 부분 개통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